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앵커 우리 대표팀의 이번 월드컵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독일전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100% 전력을 동원할 수 없는 우리 대표팀과는 달리 독일은 조금 여유로운 모습으로 우리와 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월드컵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멕시코전이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독일과의 경기가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전 훈련에 들어갔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차전 끝나고 나서 베이스 캠프로 돌아갔고요. 그 다음 날부터 독일에 대비한 훈련에 들어갔는데 우리 대표팀이 오늘 오후에 3차전이 벌어지는 카잔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떠나기 전에 앞서 이경재 기자리 포트에서 봤듯이 독일 대비한 훈련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고요. 카잔에 와서 독일전에 대비한 세심한 부분까지 준비할 예정이죠. 독일과의 3차전은 내일 오후 11시에 열립니다. 앵커 우리 대표팀 전력을 100% 가동을 해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부상자가 많습니다. 특히 기성용 선수의 공백을 누가 메우느냐가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인터뷰. 그렇죠. 우선 악재라고 할까요? 대표팀이 월드컵이 개막하기 전부터 이근호 선수 처럼 부상 악재에 많이 시달렸죠. 대회 도중에 기성용 선수가 종아리 부상 때문에 2주 진단 받았고요. 독일전 에 나오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포지션도 아니라기 성용 선수가 빠지게 되면 전력 손실이 크다라고 봐야 거든요. 누구를 기성용 선수의 자리를 내보내야 되는가? 포지션이 미드필더인데 미드필더로만 보고 기성용 선수가 했던, 그러니까 공수를 조율하고 전방에 패스를 뿌려주고 이런 역할로만 본다면 비슷한 스타일은 정우영 선수인 데 사실 정우영 선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월드컵 본선 무대 수준에서의 강한 압박을 받다 보면 볼관 리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미드필더 자원으로 보면 구자 철 선수와 이재성 선수가 있는데 이재성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 측면 돌파를 주로 했던 선수거든요.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지금으로 봐서는 정우영이나 구자철선 수도 수비형 미드필더, 또 공격형 미드필더의 경험이 기 때문에 구자철 선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 부상 선수들도 많습니다만 독일도 부상 선수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복귀하고 있다고요. 인터뷰 2차전에서 경추 부상 때문에 빠졌던 후멜스 선수가 3차전 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가 되었지만 주전 미드필드죠. 루디 선수,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지만 회복이 돼서 3차전에 출전이 될 것으로 보도가 되고는 있는데 독일 외부 감독의 스타일로 서는 무리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독일도 100%
전력은 아닌데 주전 수비수입니다. 보아탱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우리와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앵커 독일에서는 그런데 부상자들이 있어도 전력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그게 우리 축구와 독일 축구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축구 저변이 그렇게 넓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베스트 11, 그러니까 주전 1진과 1.5군 또는 2진 선수과 의 수준 차이가 우리는 클 수밖에 없거든요. 잘하는 선 수 11명에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반대로 독일과 같이 축구 저변이 넓은 나라에는 베스트 11과 비 스탄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 백업 멤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지금 당대의 세계 축구를 지배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 엔트리가 23명이 잖아요. 개막하기 전에 23명 가지고 11명씩 나눠서 두 팀을 만들어도 어느 팀이든 다 우승해 볼만한 팀이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선수 저변이 탄탄하기 때문에 몇몇 선수의 포지션에서의 공백이 생기더라도 그 공백을 메울 만한 예비 전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독일과 의 경기, 그래도 혹시라고 기대하는 축구 팬들이 많습니다. 독일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요? 인터뷰. 독일의 지난 두 번의 경기를 보면 첫 번째 경기는 독일의 중계 방송을 보신 분들도 처음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독일이 굉장히 스피드가 떨어졌거든요. 여기에서 멕시코의 수비 뒤에 역습을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 바로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독일이 공격할 때 수비 라인이 굉장히 미드필더 근처까지 올라옵니다. 이것을 공략해서 수비 뒷공간에 패스를 침투시켜 놓고 빠른 공격수가 달려드는 공격을 멕시코가 많이 활용을 했는데 우리도 이런 점을 참고를 해야 되겠죠. 앵커. 내일 우리 대표팀의 경기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도 좀 짚어보죠. B조가 막판까지 혈투를 펼쳤는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16강에 올랐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개막 전부터 관심을 모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의 강팀으로 군림을 했는데 지난 대회에 둘 다 조별 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를 갈고 이번 대회에 나온 거죠. 어떤 성적을 둘까 궁금했는데 B조에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스페인이 모로코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포르투갈도 이란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공동 1위를 기록했는데 승점도 같았고 골 득실까지 같았습니다. 다득점에서 스페인이 6골로 한 골 차 앞서서 올라갔고요. 스페인은 6강전에서 우루과이와 스페인은 러시아와 개최국인 러시아와 스페인이 만나게 되었고요. 포르투갈은 우루과이와
16강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앵커 이란의 경기력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참 대등한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인터뷰 이란이 참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이란 축구를 두고 늪축구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수비를 치면서 우리 플레이를 못하게 하는데 경기 결과를 보면 항상 골을 넣고 있다더라라는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이번 월드컵 본선에서도 이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란 축구의 특징을 살린 그런 경기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라 고도 볼 수도 있겠죠. 포르투갈과 1대1 승부를 기록했거든요.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도 최전방에 원톱 1명을 올려놓고 나머지 10명이 선수들 이 전부 다 수비를 할 정도로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했는데 그래도 역습에 뛰어난 이란의 장점을 살려서 결국 만회골을 끄집어냈습니다. 포르투갈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죠. 앵커 이번 월드컵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VAR인데요. 어떤 것은 잡고 어떤 것은 안 잡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인터뷰 선수들뿐만 아니라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은 잡고 어떤 것은 안 잡고 이 문제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VAR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듯이 모든 상황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VAR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주심이 판정을 내릴 만한 상황을 안 해는데 이 VAR의 결과를 적용하느냐 안 해느냐는 심의 판단 사항입니다.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심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축구 팬들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물론 우리나라도 VAR의 희생자가 됐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오늘 벌어진 모로코 같은 경우에도 스페인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질 만한 상황이었는데 VAR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로코는 포르투갈 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또 세르비아도 이런 경우가 있었고 주로 축구 약소국의 VAR이 많이 희생을 당하게 되고요. 축구 강국들이 보니까 VAR의 이익을 많이 얻게 된다더라. 이런 축구 팬들의 불만인 대 월드컵도 결국은 스포츠 이벤트이고 흥행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강팀들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게 되면 피파로서도 수입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로지 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앵커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진행되고 있는 경기들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맞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